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25,758.6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4% 오른 2,857.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06% 상승한 7,821.0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 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더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연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준이 독립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준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 전망은 강하지만 무역 긴장과 대외 이벤트가 경기 하향 위험을 키우고 있다면서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여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은 이미 2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 오는 9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가 지속하는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제재로 원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유가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8% 상승한 $66 43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오전장 중 상승분을 반납하고 광부하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던 건데요. 여전히 많은 대내외 변수들이 시장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할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 그러나 중국 언론들은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강경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번 주에 진행될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 지도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도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볼 거고요. 이번 주 금융시장의 최대 이벤트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스홀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에 보낼 통화정책 신호 어떨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지난달 우리나라의 고용 수준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고요. 코스닥 기업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 코스닥 성장 지원 펀드가 오는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용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시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으셨어요? 네, 사실은 제일 막판에 나왔던 트럼프의 발언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 이것이 한국 시장을 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마감은 완만하게 끝났죠. 다우도 0.35%, S&P 0.24%, 그리고 나스닥은 0.06%로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단 차관급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22일, 23일 날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프타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이 될 것이다. 멕시코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잘 되면 캐나다하고 잘 될 거니까 나프타도 무역 협상이 미국한테 별로 불리하지 않게 잘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오늘 미국 증시가 강하게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사실은 이 이후에 이 뒷단에가 훨씬 더 지금 익사이팅하게 전개가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슈는 아시다시피 이제 터키발 이슈가 있습니다. 터키가 이제 만만치 않죠. 그냥 계속 에르도안 총리가 워낙 지금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도 터키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는 분위기.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실질적인 영향은 사실 크진 않을 것이다. 터키 문제가. 그러나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살짝만 건드려도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백사장에서 깃대 하나를 꼽아놓고 이렇게 모래를 만들었을 때 이 깃대가 누가 어떻게 자빠지느냐 할 때 이렇게 파낼 때 일반적으로 파낼 때는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설마 요걸로 넘어질까 했는데 톡 건드리니까 툭 넘어지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터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신흥국 체력이 약화된 지점에서 터키 문제는 계속 조금 골치 아픈 문제로 남을 것이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으나 크진 않으나 심리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더 이제 본격화되려면 이런 터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큰 위기로 다가오려면 신흥국들의 체력이 약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신흥국들의 체력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 단면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면의 금융시장의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일단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드리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원만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미국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 흐름들을 살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유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강세 부분들은 신흥국 시장한테 유리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 지표가 어떻게 됐죠? 96.8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흥국 시장은 절대 될 리가 없는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96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드디어 96이 깨지면서 95.68까지 지금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아마도 웬만해선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이 막판에 이 발언, 트럼프의 발언, 즉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기대할 게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실망을 하고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주가 빠지는 폭이 굉장히 크지만 않다면 이 아시아권 증시는 현재 이 달러화의 흐름들로 봐서는 반등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다시 트럼프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죠? 미국
첫 번째 한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로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자주지 이렇게 하나요?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는데 트럼프는 영향을 많이 끼칠 사람이죠. 많이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만간에 이제 잭슨홀 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가장 이 금융 이슈 중에서는 큰 이슈고 재미난 이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계속 끌어올리겠다라는 나중에 어찌 될지라도 자기는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재밌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관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8월 달에는 3%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2.8%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물 국채 금리 입장에서는 위험자산이 뭐 나쁠 게 없는 3%가 넘어가면 위험자산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떨어져 있어서 위험자산한테는 뭐 나쁠 게 없는 뉴스이고요. 미국 국채 금리 그것과 관련돼서 트럼프의 발언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 중국 트럼프가 이랬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가치를 절하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이제 그 회담에 대해서 차관급 회담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뒤집으면 무슨 기대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까지 되려면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몇 가지 이미 제시했잖아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셰일 것을 좀 팔아야 되겠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은 통화 가치예요.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얼만큼 절상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국으로서는 양보하기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번 무역 분쟁의 마지막 종착지이자 핵심이자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 통화 가치입니다. 이 통화 가치고 미국은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급등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처럼. 그렇게 해야지 중국의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중국의 도전이 휘청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중국이 그걸 할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아마 지리하게 가게 될 것인데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논평을 했다라는 건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저금리도 원하지만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근데 의도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잘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특별히 위험자산군, 전 세계 신흥국과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저항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언급을 좀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의 동향을 짚어봤을 때 오늘 한국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주요 이슈 분석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미국의 도발에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현재 지금 분위기 봐서는 11월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23일부터는 170억 달러의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요청이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해결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해결의 카드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기대할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 트럼프가 직접 그 얘기까지 이번에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담이 의미가 있느냐? 실력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정권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시진핑이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거긴 원래 정상은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군가요? 왕치산이죠. 중국에서는 왕치산이 나오면 그건 뭔가 된다. 그러니까 왕치산이라는 이름이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선 이제 진짜 뭔가가 해결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건보다는 앞으로 왕치산이 과연 앞쪽으로 전면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여부를 관찰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더 재밌으실 것이고요. 지금 뭐 강경 대응을 하자고 하지만 지금 코너로 몰린 건 오히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를 굉장히 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수세에 물린 입장이라서 뭐 강경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레토릭, 수사회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가면 훨씬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되는데, 근데 진짜 해결은 실력자가 나와야 되고 결정권자가 나와야 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또 하나의 금융시장 이벤트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오는 24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 신호를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예,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 별로 바라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얼만큼 영향받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좋아져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고용이 많이 늘었어요. 임금이 안 늘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동화된 것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화된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도 많고 경제도 활성화됐는데 물가가 안 오르고 임금도 늘지 않아서 이거 금리 인상하기 애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열을 또 방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재 시장에서의 예상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은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도 한 3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예상치가 그 정도 되는데, 이번 잭슨 연설을 통해서 9월 달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데, 그럼 12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한두 달 더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경제에서의 통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거든요. 경제가 엄청나게 변화하니까 과거와 같은 동일한 시스템에서의 통화정책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아마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3%를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기고 2.8대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9월 달이 되면 뭐 3을 향해서 갈 텐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갈지 여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달러 강세 여부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와 신흥국 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에 이 잭슨 연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이 나오면 잘 읽어보시되, 이걸 가지고 또 논평이 나오면서 12월 전망치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서 만약에 떨어진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12월 정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8월 달까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연설이 끝나는 9월 정도부터는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장이 뒷심이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최 앵커? 비겠죠, 이사님? 아, 예, 대단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이 뭐 6년 만인가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이렇게 또 기다려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발, 뭐, 루사와 맞먹는 거대한 한반도에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피해 없이 비만 양 전국적으로 한 2박 3일에 걸쳐서 한 100mm 정도만 살짝 뿌려주고 갔으면, 단숨에 많이 뿌리면 피해가 나니까 한 2박 3일 동안 하루에 한 30mm 정도만, 이렇게 한 100mm 정도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뿌려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새벽부터,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서울 지역에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 태풍, 너무나 기다렸던 태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시장의 상승의 바람이죠. 자, 주식 투자는요, 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횡보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 횡보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직결됩니다. 상승장, 하락장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횡보장에서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시장은 나로 하여금 인내심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장이긴 합니다만, 상승 전환하는 것을 보고 배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드렸다시피,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이런 여유로운 자세가 시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주요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7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 6개월 내 최저 수준이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금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주의 그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번 주도 이 서울경제TV와 더불어서 면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역시 금리 인상 문제죠. 자, 이미 미국과는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1.5, 그죠? 네. 7개월 연속 계속 동결입니다. 미국은 1.75에서 2.0입니다. 자, 미국은 금리가 우리나라처럼 단일 수치를 정리되는 게 아니라 바운드가 있습니다. 폭이 있죠. 1.75에서 2.0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주도하는 한국은행은 8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8월입니다. 8월 30일 날 이번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8월 말에. 그런데 이 8월 말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일 뉴스 보도, 신문 지장에서 헤드 타이틀로 나오고 있는 국내 경기 악화, 특히 고용 지표의 악화가 그 금리 인상에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용은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1월 이후에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입니다. 이것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당정청이 주말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를 걸고 직을 걸고 해결하라 하는 지침도 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이 고용 창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고용지표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8월 30일 날 열리는 우리나라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에 앞서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 그 입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금리는 8개월 연속 1.5%대 동결을 보이고 있죠.
8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8월에 인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9월에는 인상할 것이다 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거죠. 그 기준점이 이번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그리고 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잭슨 홀 미팅에서의 핵심 쟁점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드리죠. 왜 이번에 열리는 22일부터 25일까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이 금융 포럼입니다. 근데 이 금융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경제 재무장관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은행 총재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건 금융 포럼이 아니라 세계 정세 금융시장의 동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3대 쟁점은 하반기 미국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과연 몇 번, 예정대로 2번 올릴 것이냐 3번 올릴 것이냐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터키 리더화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될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터키와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다분히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도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 터키 리더와의 폭락 상태가 왜냐면 신흥국 국가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에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 불안감, 터키 리라와 사태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신흥국 증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터키 리라의 폭락 사태를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어떻게 진정되느냐. 과연 이 신흥국 시장, 터키 리라와 폭락 상태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실마리를 풀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차관급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그 앞서서 끝난 중국 증시도 상승했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이냐. 시진핑 주석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전쟁도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라 역시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지완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다다르자 이건 미국이 신압박 정책을 쓰는 것이 다분히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어떤 세계 지구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뒷배경이 다분히 숨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이 파월 의장의 시각, 앞으로 해결 가능성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이 세 개가 이번 잭슨 홀 미팅의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이 잭슨 홀 미팅 상황에 따라서 국내 금통위 영향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이 잭슨 홀 미팅도 여러분께서는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이어볼 텐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코스닥 시장 점검을 위한 시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코스닥 기업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 3천억 규모의 코스닥 성장 지원 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정부가 이제 당정청에 모여가지고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어우러지면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고용을 늘려야 되지만 또 중소기업도 늘려야 되겠죠. 자영업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3천억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뭐냐? 상장 지원 펀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 신생기업을 상장 지원하기 위한 펀드, 3천억 규모의 펀드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상장요건까지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IPO, 그렇죠? 신규 상장되는 그 기업의 규모가 한 10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한번 10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에 KLX 미드 지수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KLX 300 섹터 지수까지 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개발로 인해서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큰손 세력들이 코스닥 시장 진입이 좀 더 수월해졌고요. 이번에 11월에 출시되는 스케일업 펀드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가 강력하게 경기 활성화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대책을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끝모를 하락,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는 어떤 반등 가능성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출연하신 한 전문가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분석을 하시던데요. 앞으로 기대되는 코스닥 시장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전해 드릴 텐데 여전히 조금 더 인내할 시간이다라는 말씀 앞서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이사님? 네. 자, 이번 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상승의 고점과 저점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능력이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재수 없이 진짜 너무나도 재수 없이 장중에 최고점에 몰렸다 하더라도 갖고 버티기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냐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점과 고점을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장은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수 없는 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본 프레임, 기본 가닥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이번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체크해봐야 금주 중요한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살짝 언급해드리죠.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터키, 러시아 등 이 신흥국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G7 국가에서도 지금 단연 경기 성장 1위가 미국이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치가 2.9%거든요. 지금 상반기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입니다. 과연 20여 년 만에 미국이 넘어설 수 있느냐 여부 이것도 굉장히 관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미국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의 지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의 지표가 원달러 환율 동향이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래도 원달러 환율 동향이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저는 일만의 가능성을 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원 80전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1123원 10점입니다. 1120원대 안정적인 모습을 그래도 그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0원까지 올라갔다가 1100원대까지 좀 떨어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20원만 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달러 환율 시장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 무역전쟁입니다. 중국과 EU와 그리고 멕시코와 그리고 터키와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어떻게 해결의 실만 1%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차관급 회담이 워싱턴 DC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해결, 공동기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FOMC 회의 의사록 2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역시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주력 배팅에 들어가자.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력 매매는 좀 자제하자는 점이고요. 다만 급락의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면 그 투매에는 맞설 필요가 있다. 급락시에 한해서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할 매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식 편입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현금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해외 선물시장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제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및 바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단판 회동 소식에 무역 전쟁에 과연 종결이 다가오나 이런 기대감을 좀 불어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시작하는 그 차관급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역 협상을 이에 시발점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프타 재협상 소식과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 펩시 소다 스트림과 또 타이슨 푸드, 키스톤 푸드 간의 대규모 MMA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장중에 이런 합병 소식에 소다 스트림이 장중 10% 가까이 상승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전일 선대지수를 좀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별도의 스케줄이 없다는 발언을 또다시 무역 전쟁의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는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좀 트럼프의 밀고 당기기의 수완이 좀 발휘되는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 현직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 이름이 베이다 2호 회의입니다. 여기서 전현직 중국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론이 좀 대두됐었는데요. 너무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부각함으로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시 강경론 대두하면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중국에서 판단하기를 무역 불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것 또는 글로벌 사이에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무역전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또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사고요. 금일부터 또 올해 회의에서 지금 시장 구조 변화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3일부터 잭슨홀 회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으로 종목별로 지수 저항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전일 흐름을 좀 살펴보시자면 거의 아시아 증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상단으로 보시면 먼저 7,427포인트, 중단으로는 7,387포인트, 하단으로는 7,351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지금 시가는 7,381.2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가 아래 좀 위치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금일은 상단 부분까지는 조금 매수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정 장세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단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아무래도 하방 눌림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7,420원짜리 상단 부분에 왔을 때 나스닥은 매도 전략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네, 크루드오일은 어제 단기 매도세가 좀 출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65.63달러, 중단으로는 65.20, 하단으로는 64.85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일봉상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위에 역시 저항대는 좀 촘촘한 편입니다. 65.80, 66.80, 67분을 넘어가기는 좀 힘든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은 시가 위 아래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위에서는 금일 시가가 65.44달러인데요. 시가 위로는 매수, 시가 아래로는 매도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되 상단 돌파가 완연히 이루어지고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 금일 본장 개장한 이후에는 매도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이어지고 하단 지지대까지 붕괴된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시가 위아래로 전략을 접근하시되 금일 본장 개장 이후에 시가 밑에 저항선 64.73달러가 뚫린다면 매도 접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어제도 1.15000달러 안착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어제 지금 1.1500달러 안착한 상황입니다. 네, 유로에 관해서는 지금 장기 추세에 관해서는 역시나 하방 압력이 거세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데요. 단기 매수세로 지금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단 부근 언저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1.1508 라인, 중단에 1.14600 라인, 하단부는 1.1417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단 라인 붕괴 전까지는 금일 하단 지지대가 지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저항대도 좀 촘촘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 지지 붕괴 전까지는 단기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만약에 1.1550포인트가 지금 뚫린다면 일봉상 여력을 좀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은 1.15600까지 좀 상승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어제 1200달러까지 지금 열어두고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0달러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했지만 강한 상승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최고 포인트가 1198.2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거의 지금 20틱가량 모자란 경우인데요. 골드의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본장 개장 후 살짝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금일 골드 같은 경우는 1200 안착 라인 여부가 오늘 골드의 추세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1200 안착 라인 전까지는 매도 접근을 하시되 1200 라인이 안착되고 상단 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면은 매수 접근을 하시고 포인트를 1206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단기 매수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쪽도 보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소식에 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금 기업 합병 소식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노력까지 지금 더불어져서 상해 종합지수도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한 홍콩 항생 지수도 27,000포인트를 안착한 지금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완화와 지금 기대감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모든 업종이 좀 상승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별 이슈 및 개별 종목별로 좀 상승되고 하락되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지금 햇살이 좀 가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조선 및 중공업 관련주에서도 슬슬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암울한 모습인데요. 중국의 판호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판호 규제라는 것이 유통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 지금 게임 기반을 두고 있는 게임주들에 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국인데요. 국내 증시 또한 국내 선물도 금일도 단기 매수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전간 후약 장세가 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어제 291포인트를 지금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일 장중에 좀 넘어갔었습니다. 291.30 라인까지 좀 상승했고요. 상단에 291.30 라인, 지금 중단에 289.85 라인, 하단에 지금 288.5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또한 하단 라인 붕괴 전까지는 단기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 만약 강한 상승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상단 라인도 조금 돌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저희 절제 마스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송동현 팀장,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